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현장 합동 감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겨울이라서 지금 화재 걱정이 많이 듭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있었다고 하는 그 합동 감식에 대한 발표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어저께 1차 감식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현장 상황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들 몇 가지가 지금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이제 현장의 작업자라든지 집주인들이 이제 집주인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거실에 있는 전기 난로에서 최초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들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전기 난로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들이 주변에 있는 가연물들이 이제 불에 옮겨 붙으면서 확산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장 내에서 우레탄 폼, 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우레탄 폼이 이제 상당 부분 발견이 된 것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화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 정도 추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이게 2차, 3차 현장 감식 다 끝나고 나면은 정확한 원인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라든지 또 이를테면은 전기 난로에서 최초의 불길이 치솟았지만 또 어떤 이유에서 치솟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2차 감식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필요한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아마 정밀 감식을 진행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정리가 되려면 최소 2,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이 생활 현장에서 불이 난 게 아니고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지금 안쪽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을 하는 작업 과정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많이 붙어 있어요. 몇 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며칠 날 합니다. 시끄럽더라도 양해 바랍니다라는 것들 많이 붙어 있고 인테리어 하는 것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공사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소규모 현장에서의 이런 인테리어 공사 중에 화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빈번하고요. 또 우리가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이런 대형 공사 현장에서 이제 대형 화재 피해들이 상당히 큰 화재들도 올해 이천 화재도 그렇고요. 네.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소규모, 일단 세대 단위로 한다거나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 이제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현장에 비해서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세대 내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지금처럼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작업들, 도색 작업이나 도장 작업, 또 절단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현장이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집에 화장실 고친다거나 아니면은 샤시를 단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롭게 벽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벽을 없앤다거나 이런 소규모 공사들 종종 하거든요. 네. 이런 거 하다가 어떤 것들 좀 챙겨봐야 하고 이번에 보니까 우레탄 폼 같은 것도 불이 날 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또 많이 얘기가 된 것들이 이제 우레탄 폼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다시 또 얘기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대형 냉동 창고에서의 우레탄 폼 화재 이런 것들과는 조금 이제 좀 결은 다릅니다. 네. 가정 내 이런 이제 소규모 공사에서 또 이제 이 화재가 발생한 세대 내에서 이제 세시 교체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과정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제 단열재로서 벽면 전체에 이런 우레탄 폼을 더 도포하는 이런 과정은 아니었고요. 아마도 이제 창틀을 설치하고 그 벽체랑의 그 틈새 부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채우는 그런 틈새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우레탄 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채움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 우레탄 폼 자체가 단열재로서 또 단열 성능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이런 틈새를 메우는 작업에 이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소량으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해서 이런 우레탄 폼이 이제 가연물로서 작용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연기와 또 위험성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번 화재
내부에서도 확인이 된 상황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좁은 공간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우레탄 폼 이외에도 아마 이 리모델링을 위한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 같은 것들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현장에서요. 예.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작업하시던 작업자들 진술에 의하면 전기 난로가 불꽃이 치솟으면서 네. 펑하는 이제 폭발음이 같이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화재가 이제 그 내부에서 확산이 되면서 이 안에 이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되는 우레탄 폼 캔이라든지 또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폼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소형 용기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에 노출되면서 폭발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폭발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마 이제 최초의 유기용제나 유증기에 의한 이제 큰 폭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불난 지 30분 만에 진화는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상자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4분이 돌아가셨고 7명이 다쳤는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을까요? 이 중에서 사망자 2분은 화재가 발생한 장소 세대 내에 이제 베란다 쪽에 계시다가 미처 화재를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신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나머지 2분은 다른 세대에 있다가 화재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옥상 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사망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이 두 이유를 종합해 보면 최초의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번져서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의 대피가 용이하지 않은 점.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의 화염이나 연기가 복도 쪽,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복도 쪽이나 계단 쪽으로 빠르게 연소 확대되면서 사실 이분들도 그런 부분들 위험에 노출된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재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획이라든지 또 연소 확대에 대한 방지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런 이제 위험한 또 상황, 또 혹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그 세대 윗집들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불길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연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예. 그럼 그럴 때 그 윗집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지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사실 이제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계단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문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현관문 안쪽에서 계단 쪽으로 한번 연기가 오염이 되면은요. 예. 사실상 계단으로의 대피 자체가 불가능한, 하기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이제 구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신다면 예. 우선 복도라든지 계단 쪽이 이를테면 연기나 화염에 노출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셔서 예. 여기가 아직까지 안전하다 판단이 된다면 빨리 건물 바깥으로 1층을 통해서 건물 바깥으로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 혹시라도 이미 이제 대피를 하려고 보니까 계단 밑에 쪽에서 연기가 올라온다거나 불길이 보인다거나 하면 그 계단 자체는 굉장히 이미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무리한 대피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때는 다시 세대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을 잘 닫으시면 세대 내 문 자체가 방화문이라고 해서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문틈새로 들어오는 연기 정도는 이불이라든지 옷가지로 이제 막아주시고 본인이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깥쪽에다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혹은 또 신고를 통해서 알려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막상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에 출입문이 잠겨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이번에도 좀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옥상의 출입구에 관련된 문제는 화재 안전 측면에서 옥상으로 대피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항상 열려두는 게 맞는데요. 네. 또 방범이나 보안 측면에서는 또 잠궈놓는 게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양립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전 측면에서는 개방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비상시에만이라도 열릴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닫혀서 있더라도 비상시에는 이 부분이 이제 잠금이 해제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하게끔 네. 법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2016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이런 부분 시설 자동 개폐 장치라고 하는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나 이제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권고를 하는 수준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도하는 이런 수준인데요. 어쨌든 간에 화재 안전을 위해서 대피를 위해서는 이런 문들이 이제 비상시에라도 쓸 수 있게끔 관리되고 또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건물에 살고 계시는 또 이제 이 거주자분들도 옥상에 대피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 옥상이 이를테면 출입문에 열리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충분히 숙지를 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 물론 네. 이분들이 소규모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뭐 인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좀 보안 장치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일단은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예. 사소하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뭐 화기 작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예. 소화기를 비치해 놓는다거나 또 관리 측면에서 또 대피율을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거나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의 이를테면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 너무 많은 재료들을 갖다 한꺼번에 쌓아놓고 작업하지 않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로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또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관리자 측에서도 또 이런 공사가 있을 때 단순히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알아서 잘 하겠거니 이렇게 맡겨놓기보다는 네. 이런 부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면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좀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명 피해가 컸다고는 합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그 공사 위에 대기하고 있던 사다리차 이용해서 세 분의 주민을 구조했다는 게 미담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 이건 좀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방차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소방차가 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인명 구조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여기 인근에 있던 사다리차가 구조 활동에 이제 활용이 되면서 또 여기 계신 제실자분들을 또 이제 구조도 하고 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소형화된 이런 이 일반 사다리차들이 인명 구조에 더 효율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또 우리가 기억하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도 민간 이런 이제 이삿짐 차들을 이용해서 인명 구조가 돼서 또 화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규모 차량을 이용한 어떤 인명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날씨 추워지고 좀 건조해지면서 불날까 봐 좀 걱정인 분들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번에 불난데도 15층짜리 아파트에서 11층에서 발생을 했다면서요. 예. 예. 근데 이제 고층 아파트들 보면 뭐 옛날 아파트들은 복도식이 많고 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계단식이라고 하고 또 이게 또 네.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고 하는데 이렇게 그 좀 주택 방식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대피 방식도 거기에 맞춰서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위 이제 복도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파트들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아마도 이제 복도 형태로 긴 형태가 되는데요. 예. 이러한 경우에 이제 피난 거리가 좀 길어지겠죠. 복도 끝까지 가서 계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피난하는 거리가 멀어지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렇게 복도식인 경우에는 이 노대라고 하는 이 복도가 외기의 면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좀 안전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계단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소위 요즘의 아파트들은 한 두세 대 정도가 이제 한 층에 있고 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홀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 예. 사실은 계단실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대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이런 아파트의 세대 내에 옆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량 칸막이나 혹은 또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피난 대체 시설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또 안 네. 그러면 대피 공간이라고 해서 정이 안 될 때는 그 안쪽에 들어가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대피 공간 같은 것들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 세대 내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 보조 시설이나 대피 시설들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비상시엔 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이나 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런데 적치물을 놓는다거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 세대 내에 있는 피난시설의 이용법, 관리, 또 비상시에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숙지하셔서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번 질문 드릴게요. 대피 공간이라는 곳이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 창고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반 같은 거 설치해 놓고 이러시는데 거기 비워놔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어디론가 도망갈 수 없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면 바깥에서 화재라든지 연기가 그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구조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공간 안에 내가 비상시에 들어가야 되는 공간에 여러 가지 적치물이나 또 창고처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 비상시에 정작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용도대로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들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예. 이런 공간들을 일반인 분들이 계속 오히려 창고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들 아파트에 이게 대피 공간으로 되어 있다면 대피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또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좀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대피 공간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옆 세대로 우리 집에 불났을 때 옆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경량 칸막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량 칸막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내에는 없고요. 예. 대부분 이제 본인의 거실 발코니나 아니면은 방에 붙어 있는 발코니에서 옆집의 발코니와 만나 있는 부분이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예. 그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는 구조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그 경량 칸막이를 발로 차거나 강한 힘을 줘서 치면 부서지면서 옆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모든 아파트들이 다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경량 칸막이를 적용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건 본인의 아파트 세대에 경량 칸막이가 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네. 또 경량 칸막이를 비상시에 부시려면 그 앞쪽 공간이 사실 별도의 다른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거기도 참고로 쓰면 안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옆집에서도 그 공간에 또 다른 것들을 놓고 쓴다면 내가 아무리 우리 집 쪽에서 부신다 하더라도 반대쪽에서 사용을 못 하니까요. 예. 양집 다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량 칸막이의 사용법 또 옆집이나 우리 집이 서로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비상시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야 되겠고요. 끝으로 좀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거 좀 신경 써야 할지 끝으로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겨울이라서 사실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부주의거든요. 네. 부주의라는 건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세심하게 신경을 쓰다가 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화기를 사용하거나 집에서 여러 가지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도 사용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한 용량 또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사용을 한다면 이전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큰 도움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